어제는 진짜 그 얇은 재킷 하나 입고 나갔다가 찬바람에 덜덜 떨었거든요. 아, 어째 좀 추웠죠. 네네. 그런데 또 오늘은 길거리에서 반팔 입고 걸어가는 사람을 마주쳤단 말이죠. 도대체 봄은 언제 오는 걸까요? 반팔이요? 진짜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제 말이요. 아니 어쩌면 지금 이 탐구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봄이 온다라는 말 자체에 대해 뭔가 완벽한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착각이요? 어떤 착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 봄을 스위치 켜듯이 짠 하고 켜지는 어떤 고정된 상태라고 믿고 싶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달력을 보면 아주 명확한 선이 딱 그어져 있으니까요. 당장 내일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절기 충분이잖아요. 네, 벌써 충분히예요. 오늘이 2026년 3월 19일 목요일이니까 날짜상으로는 이미 겨울의 끝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맞아요. 바로 그 달력의 수학적인 정확성. 사실 그게 우리가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함정까지 되나요? 그럼요. 막상 현관문을 열고 딱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정갈한 달력의 선언은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리거든요. 아침에는 영하권, 낮에는 영상 15도를 오르내리는 이 엄청난 일교차 속에서 아침마다 옷장 앞을 헤매고 계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오늘 준비하신 자료가 어떤 건가요?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케어유 뉴스의 칼럼을 연재하시는 김한기 작가님의 글입니다. 내일 충분에 맞춰서 발행될 칼럼을 저희가 미리 입수했거든요. 아, 그분 이력이 아주 독특하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스스로를 액티브 시니어이자 그 산으로 출근하는 남자, 일명 산출남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시죠. 펜드로잉 작가로도 활동하시고요. 산출담, 이름 참 잘 지으셨네요. 이번 칼럼 주제는 뭔가요? 이번 칼럼의 제목이 이제는 봄이다. 봄마중어로 밖으로 나가보자인데요. 그냥 단순한 산행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생생한 봄꽃 사진들과 함께 우리가 계절의 변화, 더 나아가서 삶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철학적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으로 출근하는 남자라니 흔히 은퇴 이후의 삶을 되게 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거랑 완전히 대비되네요. 완전 그렇죠. 역동적이죠. 그렇다면 이 작가님은 이 종잡을 수 없는 3월의 변덕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시던가요? 그게 오늘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인데요. 작가님은 3월 첫 주에 시군간의 극단적인 대비를 온몸으로 관통하셨더라고요. 극단적인 대비요? 네, 주 초에는 제주도 서우봉을 다녀오셨는데 거기서는 뭐 짙푸른 녹색 초원, 노란 유채꽃, 그리고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완벽한 봄을 만끽하신 거예요. 와, 제주도는 벌써 완연한 봄이겠네요. 살랑거리는 봄바람 속에서 봄을 직관하셨다고 표현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주말에 남쪽 끝에서 갑자기 강원도 원주 부근의 치악산으로 향하십니다. 제주도에서 치악산으로요. 기후 스펙트럼이 완전히 막 널뛰기를 하는데요. 제 말이요. 치악산 탐방센터 입구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전날 밤에 눈이 내린 거예요. 3월인데 눈이요? 네. 중턱을 지나서 정상인 비로봉에 다다랐을 때는 하얀 눈꽃하고 파란 하늘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완벽한 겨울왕국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와, 제주도의 샛노란 유채꽃을 보고 와서 바로 강원도의 꽁꽁 언 님꽃을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마치 따뜻하고 노곤한 봄날의 사우나에 막 누워있다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얼음물 욕조로 곧바로 다이빙을 한 것 같은 그런 아찔한 경험 아닐까요? 사우나에서 얼음물로 뛰어든다. 비유가 아주 감각적이긴 한데요. 제가 보기엔 이 현상의 본질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히려 이건 경계선의 충돌로 봐야 정확합니다. 경계선의 충돌이요? 뭔가 되게 거창하게 들리는데 무슨 의미죠? 우리 인간의 뇌는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되게 혐오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 뇌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네, 겨울이면 겨울, 봄이면 봄 이렇게 딱 떨어져야 뇌가 예측 모델을 세우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아까 일교차 때문에 옷장앞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엄청 스트레스죠. 그게 바로 뇌의 예측 모델이 무너졌을 때 느끼는 인지적인 부조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가님이 겪으신 이 제주도와 치악산의 극단적인 대비는요. 네. 봄이라는 것이 하나의 완성된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거대한 두 계절의 전선이 막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폭력적일 만큼 치열한 과정이라는 걸 지리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죠. 아, 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가깝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밀려나는 겨울하고
밀고 들어오는 봄이 서로 막 멱살을 잡고 싸우는 전쟁터 그 자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작가님은 그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계절적인 진흙탕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두 발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그 충돌을 온전히 경험하신 거예요. 거기서 액티브 시니어라는 정체성이 확 드러나네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충돌을 경험하신 뒤에 작가님의 시선이 또 기막힌 곳으로 향합니다. 어디로 향하나요? 바로 발밑, 미시적인 세계죠. 3월 둘째 주에 이번에는 경기 수리산으로 가시거든요. 아, 수리산. 거긴 또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직 꽁꽁한 그 차가운 대지를 뚫고 나온 작은 야생화들을 만나신 거예요. 변산바람꽃하고 복수초를 발견하시고는 그 아름다운 자태를 사진으로까지 남기셨더라고요. 봄의 전령사들이네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을 대변해서 혹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삐딱함을 담아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흙탕물이나 언 땅을 뚫고 나온 조그만 야생화 한 송이에 유독 막 호들갑을 떨면서 열광하는 걸까요? 호들갑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냥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 조건이 충족되니까 식물학적 메커니즘에 따라서 싹이 튼 것뿐이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너무 흔한 생물학적 현상에 우리가 억지로 막 로맨틱한 서사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직설적이시네요. 하지만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됩니다. 오, 온도가 맞아서 그냥 피어난 게 아니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변산바람꽃이나 복수초 같은 이른 봄꽃들의 생존 전략은요. 그야말로 극한의 타이밍 게임이거든요. 타이밍 게임이요? 누구랑 경쟁한다는 거죠? 아직 다른 식물들은 다 자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다른 식물들이 자고 있을 때를 노리는 거예요. 큰 나무들이 잎을 피워서 숲의 천장을 다 덮어버리면 땅바닥에 있는 이 작은 야생화들에게는 햇빛이 도달하지 않거든요. 아하, 햇빛을 못 받는구나. 네, 그래서 이 꽃들은 자신의 몸이 얼어붙을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쟁자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가장 먼저 언 땅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태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발화가 아니라 목숨을 건 생물학적 인내심이자 한계 돌파인 거죠. 와, 햇빛을 쟁취하기 위해 동사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라니 이거 완전히 새롭게 들리는데요. 여기서 이 꽃들을 바라보는 작가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액티브 시니어요. 네, 우리 사회는 흔히 노년기를 겨울로 비유하잖아요. 얼어붙은 땅처럼 가만히 휴식하라고 요구하죠. 그렇죠. 무리하지 마시라, 쉬시라 이러죠. 하지만 작가님은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산으로 출근하시면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십니다. 아, 그러니까 그 언 땅을 뚫고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밀고 올라오는 야생화의 생명력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사회적 한계를 뚫고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개척하려는 작가님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꽃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치열한 생존 전략에 대한 깊은 동질감이 작용한 거였네요. 네. 아까 강신이 로맨틱한 서사라고 약간 폄하하려 하셨던 그 지점이 사실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숭고한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제가 완전히 헛짚었네요. 우리가 그 작은 꽃에 감동하는 이유는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 역동적인 투쟁을 먼저 알아보기 때문일 거예요. 듣고 보니 그 강인한 투쟁을 목격하고 나면 왠지 더 큰 도전을 해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러셨을 겁니다. 진짜로 작가님의 다음 행보가 그렇거든요. 수리산의 야생화도 보고 또 도심공원에서 산수유 꽃망울이랑 매화가 핀 것도 확인을 하셨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바로 오늘 3월 19일 셋째 주에 아주 야심찬 어떤 미션을 하나 기획하셨습니다. 바로 노원구 수락산 산행이었어요. 아, 어떤 미션이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남녘의 꽃 소식이 막 들려오기 시작했으니 이제 서울 근교에서도 본격적으로 봄의 전령을 찾으러 가신 거겠죠? 맞습니다. 산후들하고 4호선 불암산역에서 딱 만나서 수락 유원지 들모리로 진입을 하셨는데요.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코스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사과바위 슬랩 산행이랑 암릉을 거쳐서 칠성대를 지나 수락산 기차바위를 조망하고 도정봉 방향으로 빠져서 장암동 성림사로 하산하는 루트였습니다. 와, 코스 기가 막히네요. 꽤 험한 길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산행의 유일한 목적이 뭐였냐면 서울 경기권에서 개나리나 목련, 벚꽃, 철쭉보다도 가장 먼저 핀다는 진달래를 찾는 거였어요. 아, 진달래. 전날 비도 왔겠다, 날씨도 엄청 따뜻해졌겠다. 아마 기대감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자,
이 완벽한 기획의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맥락상 보기 좋게 빗나갔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하셨죠? 도심 아스팔트 위는 따뜻할지 몰라도 산의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직 이를 겁니다. 빙고. 산은 여전히 찬 기운으로 겹겹이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진달래 꽃망울은 진짜 단 하나도 터지지 않았대요. 아이고. 이 아심찼던 진달래 탐사 미션은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나 허탈감이 좀 크셨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날 잘못 잡았네. 꽃도 없고 춥기만 하고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 쏟아내면 산을 내려왔겠죠. 대부분 그렇죠. 마치 마트에 오늘은 기필코 올봄 가장 싱싱하고 달콤한 촛딸기를 사야지 하고 단단히 벼르고 갔는데 딸기는 구경조차 못한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진짜 아쉽죠, 그거. 그런데 작가님 일행은 거기서 시무룩하게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딸기 대신에 그 옆과일 코너 구석에 놓인 올해의 첫 완벽한 오렌지를 발견하셨거든요. 오렌지라뇨. 산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발견하신 거죠? 바로 앙증맞게 피기 시작한 진노랑 생강나무 꽃이었습니다. 아, 생강나무꽃. 노랗고 예뻐죠. 진달래는 비록 못 봤지만 바위 암릉이랑 파란 하늘 감상하면서 안전하고 즐겁게 걷는 이른바 안산질산을 완수하던 중에 뜻밖의 선물을 만난 거예요. 정말 뜻밖의 수확이네요. 칼럼에 이 생강나무꽃 사진도 곁들이셨는데 텍스트 너머로 그 짜릿한 반가움이 막 생생하게 전해지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반전입니다. 심리학에 무주의 맹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무주의 맹시요? 그게 뭔가요? 사람이 어떤 특정한 목표 하나에만 극도로 집중하게 되면 바로 눈앞에 다른 중요한 게 나타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해요. 안 보인다는 거네요. 네, 만약 작가님이 끝까지 진달래라는 목표에만 막 집착하셨다면 생강나무 꽃은 망막에 맺혔을지언정 뇌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 겁니다. 와, 뇌가 자체적으로 블라인드를 쳐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진달래를 찾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목표 지향적인 시야의 터널이 깨진 겁니다. 오히려 실패가 눈을 뜨게 해준 거네요. 터널 밖으로 시선이 확장되면서 주변의 다른 아름다움, 즉 생강나무 꽃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생긴 거죠. 자연이 작가님의 완벽한 계획을 좌절시킨 덕분에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선사한 셈입니다. 계획의 실패가 새로운 발견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와, 이 얘기 듣고 계신 여러분도 삶에서 뭔가 간절히 찾다가 실패했을 때 혹시 내 시야 바깥에 피어있던 생강나무 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작가님의 사유는 아쉽지만 생강나무 꽃이라도 봐서 위안이 됐다. 이런 수준의 감상평에서 멈추지 않아요. 훨씬 더 깊은 철학적 깨달음으로 도약하시거든요. 오, 어떤 깨달음이죠? 꽃이 피지 않은 그 차가운 산을 내려오시면서 작가님은 현재의 풍경이랑 미래의 풍경을 오버랩시키십니다. 현재와 미래를요? 네, 지금 당장은 주위가 온통 그 브라운 컬러의 칙칙한 갈색 낙엽으로 덮여 있지만 불과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이 산이 연분홍 진달래랑 노란 개나리를 거쳐서 온통 진녹색의 연두세상으로 변할 것이라고 엄청 확신에 차서 묘사를 하세요. 자연의 섭리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담담하지만 아주 묵직한 문장을 남기십니다. 피조물이기에 창조자의 시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다. 인간의 통제력을 완전히 내려놓는 아주 절대적인 수용의 태도군요. 네, 맞아요. 인간이 아무리 막 조바심을 내고 왜 아직 안 피냐고 다그쳐도 산 전체가 푸르게 변하는 그 거대한 섭리의 시계바늘은 우리의 의지대로 단 1초도 앞당길 수 없는 겁니다. 저도 그 깊은 철학적 체념과 겸손함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약간의 반전 혹은 모순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모순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모든 것을 자연의 때에 맡기고 그저 기다려야 한다고 아주 멋지게 선언하신 바로 직후에 작가님이 갑자기 아주 구체적인 중부지역 봄꽃 축제 리스트를 쫙 나열하십니다. 축제 리스트요. 진짜요? 어떤 것들이 있죠? 제가 한번 쭉 읊어볼게요. 부천 원미산 진달래 축제, 동대문 용담역 하동 매화거리 축제, 중랑천 튤립정원 축제, 노원 불암산 철쭉동산 축제, 서울숲과 여의도 윤중로 벚꽃 축제, 잠실 호수벚꽃 축제까지. 와, 엄청 빼곡하게 정리하셨네요.
아니, 방금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자연의 법칙을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무소유의 철학을 말씀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인간이 인위적으로 날짜를 딱 박아둔 축제 리스트를 정리하고 계신 걸까요? 듣고 보니 살짝 웃음이 나긴 하네요. 제가 좀 삐딱하게 보는 건진 모르겠지만 자연의 섭리에 순응한다는 메시지랑 적극적으로 축제를 쫓아다니겠다는 태도가 약간 충돌하는 것 같거든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확실히 모순처럼 보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바로 이 칼럼이 가진 가장 매력적인 지점이자 완벽한 균형입니다. 모순이 아니라 균형이라고요? 어떻게 그 둘이 공존할 수 있죠?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건강한 자아의 조건 중 하나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통제 가능성의 구분. 네, 작가님은 진달래가 언제 필지, 산이 언제 연두세상으로 변할지는 자신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임을 인정하셨어요. 이건 철학적 수용이죠. 네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뒷짐지고 방바닥에 가만히 누워있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꽃이 피는 시기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꽃이 피었을 때 거기를 갈지 말지는 나의 선택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찬란한 연두 세상이 마침내 도래했을 때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장 충만하게 만끽하기 위해서 내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동선을 짜는 것.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영역, 즉 적극적 준비입니다. 기다림이 수동적인 반관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되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표 안에서는 가장 능동적으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태도의 절묘한 조화야말로 작가님이 액티브 시니어로서 그토록 놀라운 생애 활력을 유지하시는 진짜 비결일 겁니다. 거대한 섭리는 겸허히 수용하되 일상의 즐거움은 치열하게 기획한다. 와, 이 축제 리스트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작가님의 삶을 대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네요. 맞습니다. 아주 건강한 삶의 태도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주도와 치악산을 넘나드는 시공간의 극단적 대조부터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변산바람꽃의 치열한 생물학적 인내심, 그리고 진달래를 찾지 못한 실패 덕분에 마주한 생강나무꽃의 기쁨, 마지막으로 연두세상을 기다리며 봄꽃 축제를 준비하는 역동적인 균형 감각까지 김한기 작가님의 칼럼을 샅샅이 해부해보았습니다. 정말이지 3,000m 고봉을 오르내린 것보다 훨씬 더 밀도 높은 사유의 여정이었네요. 이 여정의 끝에서 작가님은 에필로그를 통해 우리가 왜 이 모든 것을 들여다봐야 했는지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맞아요. 작가님이 이렇게 글을 맺으셨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봄을 불러들이자. 창조자의 시간에 나를 맞추면 생의 활력이 솟고 기쁨과 감사가 얼굴에 나올 것이다. 참 따뜻한 마무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대화를 함께 나누고 계신 여러분께 이제 결론을 내어드릴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여러분이 향하는 곳이 매연 가득한 빽빽한 빌딩 숲이든 아니면 작가님처럼 진짜 흙과 바위가 있는 산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물리적인 행동 그 자체니까요. 시선을 평소보다 아주 조금만 낮춰서 어제는 없었던 미세한 생명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한번 목격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꽁꽁 언 땅을 뚫고 나오는 독한 야생어의 활력을 예상치 못한 생강나무꽃을 마주했을 때의 그 짜릿한 반가움을 여러분의 메마른 일상 속으로 싹 훔쳐와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오디오가 끝난 뒤에도 여러분이 샤워를 하거나 운전을 하면서 곰곰이 씹어 삼켜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자연은 우리의 조급함이나 분노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신의 꽃 피울 시기를 억지로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리듬을 지켜냈죠. 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바쁜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억지로 막 멱살을 쥐고 흔들듯이 당장 꽃 피우려 지촉하고 있는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그것이 승진이든 자녀의 성적이든 아니면 완벽해지려는 당신 자신에 대한 잣대이든 말이죠. 우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일에 억지로 막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닌지 아주 아프게 찌르는 질문이네요. 우리는 종종 3월의 차가운 수락산에서 당장 진달래꽃을 내놓으라고 산신령한테 막 행패를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15도를 오르내리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도
완벽한 봄이라는 자신의 진정한 리듬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부딪혀보는 아주 건강하고 필수적인 진통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당장 꽃을 피우지 않고 이리저리 막 널뛰고 있다고 해서 결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진흙탕 같은 혼란 속에서 묵묵히 버티다 보면 언젠가 당신만의 찬란한 연두 세상이 쫙 펼쳐질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의 길가에 무심코 피어난 작은 생강나무꽃 같은 소소한 기쁨을 부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아주 기분 좋게 부숴버릴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이 자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